대표님, 네. 예전에 그 창원에 살던 그 29세 준민 씨 결혼 영상이, 네. 인터뷰 영상이 저희가 27만 뷰가 나왔었거든요.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걸 비춰볼 때, 혹시 20대, 30대 우리 신랑들이, 예비 신랑들이 국제결혼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있나요? 상담 들어오고 이런 것도 많아요. 많고, 결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우리가 뭐 매달 거의 뭐 30대 초중반 뭐 이런 분들 매달 한 명씩 정도는 거의 해요. 예. 지금 계약돼 있는 분 중에도 지금 뭐 38세, 39세도 각각 한 분씩 또 계약돼 있고, 지금 원래 이번 달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개명 신청을 해서 여건이 나오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버린 바람에 지금 다음 달로 지금 변경을 했어요. 이 출국 날짜보다 여건이 뒤에 나와버려갖고, 뒤에 나오는 날짜가 돼갖고, 그런 분들도 39세,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 조금 이제 젊다 그러면은 대부분 80년도 중반 출생일이, 그래서 80, 한 5년, 6년도, 이제 막 소리 예, 그런 분들. 아니, 30 넘는 게 아니고 39세죠. 그렇죠. 네. 37세, 38세. 이런 분들 상담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결혼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30대 신랑분이 전체 결혼하는 숫자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 정도는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40대 초후반 이분들이 사실 그 중에 한 40, 50% 정도는 그 나이대 분들 차지하고, 40대가. 예, 40대. 그리고 이제 50대 초반, 50대 중반 분들도 약 한 30% 정도. 그래갖고 20%, 한 50%, 30% 이렇게 해서 지금은 20대 말은 진짜 간혹, 드물게. 드물게 있는 거고, 50대 말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20%, 50%, 30% 이렇게 나눠갖고, 50대 분들도 지금은 많이 하죠. 왜냐면은, 사실 제가 어제 저한테 상담 신청하신 분 중에 61세인데, 대학 교수분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분이 초혼이 있어. 아이고. 예. 초혼이라서 자기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고 막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려버렸고, 그러고는 흘러서 국내 결혼 해보려고 맞선을 받아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결혼 포기했다가 또 뒤늦게 이런 방송을 보게 돼갖고 또 한번 상담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50대 말 분들도 초혼인 분들 많아요, 요즘. 그래요. 제가 그 나이 때 초혼인 분 결혼시킨 사람도 한 3분 정도 있어요. 그 때문에 좀 자신있게 그렇게 덤벼 이렇게 도전하는 분도 있고, 사실 30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마음을 빨리 먹는 거죠. 어차피 내가 생각할 때 국내 결혼 여성도 사귀어보고 또 중매도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차라리 나는 일찌감치 국제 결혼을 해야 돼.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상담은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결혼에 도전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20, 30%밖에 안 돼서 그렇지, 그분들이 마음을 먹고 알아보고 하는 분들은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노총각들만 결혼하는 게 아니다. 사실 지금 이제 30대 신랑은, 옛날에는 노총각이었죠. 그 지금은 30대 말이라도 한국에서 노총각이라는 소리는 이제 안 한대요. 40대 중반 정도 돼야 노총각이라 그러고, 근데 이제 30대 말 40대 초반 분들이 한국 여성과 맞선을 받아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집이 있냐, 아파트가 있냐, 대출이 얼마 있냐, 월급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외모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춘 신랑이 사실 뭐 과연 인구의 몇 프로 되겠습니까? 뭐 돈이 좀 많으면 또 키가 좀 작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근데 한국 여성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여성들도 40대, 신랑분이 40대 말로 가면은 또 신부들 맞선 보는 청이 30대 말도 귀하고 40대,
그건 또 신랑분들이, 야, 애기 놓을 수 있겠냐. 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결혼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국제결혼 하는 신랑분들이 옛날에는 진짜 못 벌고 이런 시골 쪽에서 많이 했지만은 도시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러다 보니 나이 때문에 못하는 분도 있고 사실 또 젊은 신랑분들은 뭐 수입이 조금 작아도 내가 국제결혼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과거의 국제결혼하고 지금의 국제결혼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실상 시골에 농사 짓고 이런 신랑분들은 상담 오는 케이스가요. 진짜 몇 달에 한 건밖에 안 와요.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상담하는 케이스가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각 일반적으로 직장도 생산적인 직장에 뭐 사실 뭐 월급 수령액이 한 300만 원 미만인 사람들도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저한테 상담 왔을 때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돈을 버는 것보다도 현재 본인이 쓰고 얼마 정도 저축하고 여유가 있는지 암만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은 월 100 정도는 더 지출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 것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월급이 작아서 사장님 결혼 가능하겠습니까? 그 본인이 물어봐요. 현재 저축을 얼마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그분들은 월급이 작아도 100, 150 정도는 여유가 있더라고. 뭐 한 7, 80만 원 적금 들어가고 그래도 뭐 한 5, 60만 원 이상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적금 들어가는 걸 또 좀 줄이더라도 생활하는 거라든지 또 한만큼 뭐 와이프하고 좀 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모든 이런 생활에서 경비가 더 드니까 조금 그 정도 여유가 100만 원 이상의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것저것 차포 다 떼고도 뭐 한 7, 800 이상 버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결혼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신랑분들이 지금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댓글입니다. 선 베트남 혼인신고, 몇 개월 후 한국 혼인신고, 그 사이 기간에 기선제압이라 하는데 말인데, 혹시 베트남 혼인신고 후에 파혼이 된다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내에서 이혼은 수월한지 아니면 무효로 갈 수 있는지 추후 국제결혼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베트남에 이미 기록이 남는다면 이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한국 여자도 그렇지만 사귀는 중에 다툼이 잦다면 그건 잘 안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만약에 베트남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것은 전산화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 같으면 그분이 다 바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신랑은. 바로 문제가 없고, 신부는 어차피 이제 이혼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혼인신고가 됐으니까, 이혼이 되다 보니까, 신부도 혼자서 이혼할 될 경우는 이제 법원에 이혼 접수하고 그쪽에서 이제 또 뭐 이렇게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신랑분은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베트남 이혼이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한국 서류만 갖고 하니까 한국에서 초혼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진짜 미혼이잖아요. 다시 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만약에 이분이 베트남 혼인신고를 한번 했던 분인데 다시 재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같은 지역은 피하고 만약에 같은 지역이라도 이 경우에는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여권 번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름, 생년이랑 여권 번호가 바뀌어가서라도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 감소가 덜하는 거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외국에서, 이 베트남에서 보는 거는 네 신랑의 한국 서류가 미혼이냐 보거든. 한국 서류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거나 현재 독신인 이게 중요한 거지. 베트남의 혼인신고가 앞에 됐다는 몰라요, 자기들은. 여기서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분명히 이혼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신랑분이 그 같이 가서 출두해서 이렇게 해주면 쉽어요. 근데 누가 신랑분들이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지만은 신랑한테는 그렇게 피해가 없습니다. 한국 혼인신고만 안 돼 있으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그렇다 보니까 여성분이 이제 이혼하는데 뭐 필요한 경비도 들어갈 거고 하니까 약간의 위자료를 주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신랑분들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 생각이 중요한 거지. 사실 이 여성이 이혼을 하냐, 이것보다도 본인이 다시 새로운 더 좋은 신분을 만나는 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